타사의 경량 스포츠카 도요타 86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과 성능, 주행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차량의 시승기를 알아보는 코너 인사이드카 시승기의 하윤정입니다. 오늘은 탑기어 매거진의 김준선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의 한국판 에디터 김준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이 이 차량인 거죠. 오, 굉장히 라인이 잘 빠졌는데요? 예, 토요타의 86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토요타 86이라 왠지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요. 예, 1983년에 AE86이라는 모델로 한번 선보였던 적이 있는 차량에 현대적으로 계승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타의 베스트셀러 코롤라의 5세대 모델 중 스포츠 해치백이었던 스프린터 트루노의 차세대 이름에서 시작된 AE86. 80년대 86 모델의 인기는 가히 선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AE86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당시 젊은 층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인데요. 가벼운 차체와 뒷바퀴 굴림, 거기에 단순한 엔진과 서스펜션 구조로 짜릿하게 달리고 자기만의 차로 개조를 하고 이러기 원하는 드라이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었고 점차 인기가 사들해졌어요. 그럼 모델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이니셜 D라는 애니메이션 아실 텐데요. 거기에 주인공의 차로 등장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차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1995년에 등장한 애니메이션 이니셜 D는 주인공 타쿠미가 오래된 AE86으로 최신형 스포츠카들과 겨루며 경주를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니셜 D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와 레이싱 게임에서도 히트를 치면서 AE86을 기억하는 중년 남성은 물론 젊은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다. 역사가 대단한데요? 예, 어떤 물건이든 역사와 문화가 더해지면 그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데요. 당시 AE86의 큰 인기와 어떤 젊은이들의 그 차를 향한 열정, 이런 문화를 토요타가 이 차를 개발하면서 계승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86이라는 이름을 이어서 쓴 거고요. 그런데 이 과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외형이 그렇게 멋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이렇게 요즘 나오는 스포츠카처럼 막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를 위주로 한 차고 단출한 구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토요타에서 좀 사실은 오랜만에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이 살짝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와. 오. 차체가 굉장히 낮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가벼운 차체 중량과 낮은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되도록 낮게 앉히기 위해서 네. 시트를 특별히 설계했다고 해요. 저 사실 시승이 처음이거든요.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딱 타고 보니까 안에 내부 디자인이 조금 딱딱해서 여자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죠. 실내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본기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가볍고 그리고 잘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네. 단출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거나 네. 복잡한 편의 장비 같은 거는 없는 편입니다. 기본기가 갖춰진 스포츠카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동차에서 기본기가 충실하다고 하면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멈추는 건데요. 네. 지금 달려보니까 정말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차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충실하면 그거를 막 돕기 위한 복잡한 장치들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값도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복잡한 장치들이 안 들어가는 만큼 구성이 단순해지니까 본인이 오너 취향대로 개조하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손쉽다는 장점이 있죠. 가격이 저렴하면 젊은 층들이 구매하기가 쉬워지겠네요? 예, 그걸 목적으로 한 차니까요. 처음부터 젊은이들에게
운전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차를 개조하는 그런 재미, 본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재미,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차라서 가격을 낮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요타 86이 시선이 낮은 거 외에는 그렇게 폭발적인 느낌은 사실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차의 엔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고 출력이 203마력.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뭐 아버지들도 타는 네. 소나타도 최고 출력이 막 260마력이 나오는데 그 차보다도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런 폭발적인 출력으로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서고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것, 그 기본기에 초점을 맞춘 차라서 정말 끝내주는 가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당한 이 차의 성능에 맞는 출력, 이 오너가 이 차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딱 적당한 출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허리가 막 제쳐지고 머리가 틀리는 그런 막 충격적인 네. 가속력은 좀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엔진이 수평대항 엔진이라고 해서, 수평 대형 엔진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엔진은 피스톤이 상하로 운동을 하는데요. 네. 이 차는 좌우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수평 대항 엔진, 뭐 다른 말로는 권투 선수가 이렇게 주먹을 주고받는다 해서 박스 엔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상하로 움직이면 엔진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좌우로 움직이면 그만큼 엔진을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 더욱 도움을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감은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겠어요. 좋은 타이어였어서 그런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 차는 스포츠카인데 보통의 스포츠카들과 달리 에코 타이어를 써요. 프리우스라고 하이브리드 카 아시죠? 네. 거기에도 들어가는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에코 타이어가 왜 연비 높이려고 마찰력을 줄인 타이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차에 그런 타이어를 쓴 이유는 타이어의 높은 접지력과 뛰어난 성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의 기본적인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죠. 차체에 대한. 주차감은 꽤 괜찮은데 운전 감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아직 그렇게 밟아보지 않아서 북한의 성능은 모르겠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되게 핸들도 오. 직관적이고 네. 짧아요. 이게 움직임이. 그리고 기어노브도 짧아서 변속이 금방 쉽게 이루어지고요. 변속이 수동이네요? 예, 스포츠카의 본질은 수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차가 가벼워서 출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정말 원하는 만큼은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자극성은 조금 떨어지지만요. 그리고 이 스포츠카 하면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드리프트가 또 매력이잖아요. 예, 드리프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옆에 지금 타고 할까요? 돌 때 미리 말 좀 해주세요. 미리요? 네. 저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무서워요, 이거. 무서워. 내리는 게 낫겠죠? 내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 트랙이었으면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도로가 좁아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차 너무 차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확 꺾는 순간 그래서 이 차가 좋은 거죠. 무게중심이 낮잖아요. 뒤집힌 사례는 있죠. 있죠. 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놀이기구예요, 이거. 이게 놀이기구죠, 뭐. 진짜 무서워. 저 내려주세요. 아, 끝내주는데요. 역시 이 차의 매력은
핸들을 딱 이렇게 잡아 돌릴 때 이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꾸 깜짝 놀래요. 드리프트라는 게 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접지력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스키를 탈 때처럼 중심을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뛰어난 밸런스와 낮은 무게중심이 드리프트를 할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엔진 출력도 낮고 인테리어도 좀 별로 보여줄 것 없고 이랬는데 역시 저는 이렇게 달려보니까 야, 이런 가치가 있구나 싶네요. 이 드리프트 기본이 제동성일 텐데 브레이킹 능력은 어떤가요? 당연히 브레이크는 모든 차의 가장 기본이죠. 차를 만든다는 사람들은 어떤 엔진이나 뭐 다른 부품보다 브레이크를 가장 먼저 손봅니다. 일단 멈춰 서야지 안전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뭐 전혀 흠잡을 곳 없는 브레이킹입니다. 게다가 차체가 가벼워서 브레이크가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토요타 86을 시승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페라리도 좋고 포르쉐도 좋고 람보르기니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층은 그런 차를 살 돈도 없고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고 다니기에 성능이 너무 과잉이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적당한 성능에 가벼운 무게 그리고 단출한 구성으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에도 문제가 없고 짜릿한 드라이빙을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제가 원한다면은 저의 스타일대로 튜닝하기에도 좀 쉽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 층이 기다려왔던 스포츠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이 조금 더 돋보이려면 가격이 약간 더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인사이드카 시승기 오늘 토요타 86을 시승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